장훈의 메시지로 읽는 정치,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작성한 장훈 전 청와대 연설행정관과 함께 주요 정치인들의 한 주간 메시지를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장훈 전 청와대 연설행정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한 주 우리가 봐야 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 발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실용 인사 방향은 계속될 것이다. 네.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일 인사브리핑에서 한 발언인데요. 네네.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국정 메시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장관 2명, 네네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3명 등 강요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네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민주당 4선의 박홍근 의원, 네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부산 출신 정통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 네네. 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박용진 전 의원, 남궁범 S1 대표, 그다음에 이병태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네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명 행사의 좀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는데 드디어 끌어안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논란을 산 인사가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인데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이제 주요 정책을 총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냈던 메시지들을 두고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 좀 이러한 논란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뭐 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명심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보감,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보수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잘 돼도 인사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세분화하면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탕평 인사입니다. 네네네. 탕평 인사 어느 정도는 운동장을 되게 넓게 쓰겠다는 것이죠. 보수이든 아니면 상대편 당에 있었던 간에 필요하면 갖다 쓰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를 생각하는데 이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스타일을 네. 본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능력 인사입니다. 네네. 능력 인사. 실력 있으면 일 잘하는 사람이면 그럼요. 쓰겠다. 이건 아마 히든크식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을 좀 부추기는 듯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현재 기재부 장관을 경쟁시키듯이 하듯이 그리고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윤영관 외교부 장관 이렇게 경쟁시키듯이 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이런 3가지 스타일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누구죠? 이병태 부위원장의 인선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특히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라는 부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여러 가지 시각을 반영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매기 역할을 하고 레드팀 역할을 해달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과거사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한 국민들에게 맡겨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 비판을 또 수용해서 또 해명할 건 하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드러난 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 발언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 발언은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한동훈의 대구 방문에 통행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바로 치고받았습니다. 그건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행위다. 여기에서 장은 장동혁의 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이 두 발언을 보면서 결국 두 사람이 치고받고 하는 건 헤딩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산무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윤석열과의 절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각오가 없는 정당.
그리고 현실의 전략과 전술이 없습니다. 네네. 전혀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네. 지금 또 도보 장애투쟁. 장애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들이 나와서 뭐 그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 열 때 그게 그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에 이미 통과됐어요. 네. 이분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전혀 현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결국 사람으로 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정당은 사람은 결국 죽은 사람, 좀비 아닙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 과거, 미래, 현재도 없다고 한다면 좀비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질타라도 받으면 나은데 국민적 관심에서 아예 멀어진 것 같아요. 그 예. 점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개혁파 당원 모임이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에서도 이제 포기했다. 이제 전륜 요구 안 하겠다.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선거에서 완패하면 당신 책임져라. 이 정도로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추락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네. 정말 궁금합니다. 파도 지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메시지 넘어가 보죠. 예, 세 번째 발언은 좀 아픈 발언인데요. 유튜브 눈치 보는 국회 과방위원장입니다. 아, 네. 예, 참 큰 논란이 됐죠. 예, KTV 임해진 사실 확인 중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께서 어디죠? 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죠. 아니,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가면 이 과방위원장이 직접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당대표는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특정 사이트, 특정 정파, 특정 유튜브에 이렇게 매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발단이 사실 일일 대통령 그 싱가포르 순방 출국을 위해서 배웅할 때 그 국정홍보 유튜브 매체죠. 이 KTV 네, 이미지. KTV 죠. 네. 거기에 무삭제 편집본이라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빠졌다.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딴지 게시판에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나 봐요. 아니, 처음에 그 대목을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지적을 했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네. 딴지 게시판에서 뜨겁게 오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그걸 가지고 KTV에 물었는데 KTV 같은 경우는 과방위 상임위원장이 물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KTV 대표로 가신 분이 3급 국장이세요. 네네. 직급으로 따지면. 네. 그럼 3급 국장 아래는 얼마나 하급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또 요새 KTV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브리핑도 생방송으로 하죠. 국무회의도 생방송으로 합니다. 이 네네. 모든 거를 사실 KTV에서 관할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 순방 행사까지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바쁜 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조사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큰 논란이 있었고 네. 안에서는 얼마나 큰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과방위 위원장이 진짜 특정 유튜브의 특정 게시판을 보고 그것을 또 질의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참 이것은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또 일부분이어야죠.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는데 어쨌든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요새 유튜브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커진 건 사실이겠지만 인정합니다. 사실, 네. 사실이겠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 국회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 그렇게 유튜브에 좌지우지되는 모습들은 국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제명인의 말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또 강퇴를 시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명인의 마을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이 그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뭔가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좀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수 영상 네네네네.
자, 그다음 발언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주 언중 6월은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께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말씀이시죠. 예, 대통령이 이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셔서 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시장과 뭐 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담합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영상으로 보고 넘어가시죠. 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지금의 이 약간의 혼란도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이 발언을 유의미하게 짚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통령께서 이제 이 발언을 해주셨던 이유는 주식시장에 대한 하나의 또한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가 좀 다지는 측면이 있어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어저께 주가가 큰 폭으로 네,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도 많이 잠재워진 것 모릅니다. 같아요. 아직 롤러코스터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중동 불안에 대해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00조 규모의 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좀 잠재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국민들과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안감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다독여주는 그런 발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훈의 메시지로 읽는 정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